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이재명 복지 비전, 기본사회와 국가책임 복지 관련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정책 나열이라기보다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이제 국가가 더 책임지겠다. 이런 기본사회라는 큰 그림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 구상이 여러분 삶에 어떤 좀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 있을지 오늘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죠. 네, 그 핵심은 역시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거겠죠. 자료를 보면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네. 또 장애인이나 플랫폼 노동자처럼 기존 복지망에서 좀 소외되기 쉬웠던 분들까지 아우르려는 그런 노력이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들로 어떤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중심에 이제 기본사회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사실 그냥 어려운 사람 돕는 걸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훨씬 보편적인 거죠. 소득, 주거, 의료 같은 기본적인 영역에서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누리도록 국가가 지원하자는 모델이죠. 기본이 튼튼한 나라, 이걸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서 구체적인 혜택들이 나온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소득보장층만에 보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늘리는 안이 있습니다. 오, 18세요. 꽤 크네요. 네. 그리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는 본인이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 얹어줘서 목돈 마련을 돕는 그 미래적금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도 거론되고요. 아, 미래적금.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처럼 고용 형태가 좀 불안정한 분들 있잖아요. 네, 많죠 요즘. 이런 분들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서 사회 안전망 안으로 좀 끌어들이려는 계획도 눈에 띄고요.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지원을 좀 촘촘하게 설계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그럼 아이 키우는 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사실 육아 부담이 정말 크잖아요. 그렇죠. 아, 정말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현금 지원을 늘리는 거 외에도요. 자동 육아 휴직 제도 같은 거요. 자동 육아 휴직이요? 네. 좀 눈치 보지 않고 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아니면 공공 아이돌범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그런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일과 가정이 좀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 확대나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또 아이가 자립할 때를 대비해서 정부가 매달 일정액을 적립해주는 우리 아이 자립 펀드.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이런 정책들은 이제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좀 덜어주려는 그런 혜택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장애인 복지 쪽을 보면 국가 역할이 훨씬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라는 말이 좀 인상적이던데요. 네, 맞아요. 이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해서 받는 게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좀 알아서 제공하는 그런 원스톱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오, 특히 그 발달장애나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의 경우 돌봄 국가 책임제를 통해서 가족들이 떠안아야 했던 부담을 국가가 좀 분담하겠다는 약속. 이거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정말 그렇겠네요. 또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도 중요할 텐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혜택은 어떤 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구체적인 수치들이 좀 제시됐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을 월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하고요. 40만 원이요? 네, 그리고 부부가 함께 받는다고 깎이던 감액제도 이것도 폐지하는 안이 있고요. 또 60세에서 64세 사이 이 연금 받기 전 좀 애매한 시기잖아요. 아, 네네. 이분들을 위한 장년수당 신설 계획도 있습니다. 단순히 용돈 수준을 넘어서 소득 보전을 좀 강화하려는 거죠. 일자리나 건강 관련 지원도 당연히 있겠죠? 물론입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140만 개까지 늘린다고 하는데요. 140만 개요? 와. 네, 근데 이게 그냥 단순 노동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육 강사나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같은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도 포함되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공공 요양시설 늘리고 경로당에서 주 5일 무료 점심 식사 제공하는 방안,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 건강 유지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는 아주 직접적인 혜택이 될 겁니다. 공공의료 개혁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참 와닿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의 차이가 나는 현실, 이걸 좀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담겨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공공의대를 새로 만들고 지역 공공병원을 늘리고 특히 응급이나 분만처럼
필수적인 의료 분야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누구나 필요할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이게 가장 큰 혜택 아닐까요? 정말 그렇죠. 마지막으로 주거 안정하고 워라밸 문제도 언급됐었죠. 네, 그것도 중요하죠. 부담 가능한 가격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거나 실노동 시간을 줄여나가는 방향, 이것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 4.5일제요? 네, 안정된 집에서 좀 충분히 쉬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혜택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쭉 한번 혜택 중심으로 살펴보니까 정말 국가가 국민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더 깊숙이 관여하고 책임지겠다는 그런 청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기존 복지 시스템에서 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계층까지 포용해서 모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좀 끌어올리려는 목표가 아주 뚜렷해 보이네요. 그렇죠. 제시된 공약들이 실제로 현실화된다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많은 분들의 삶을 개선할 잠재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런 비전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고 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까지는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겠죠. 네, 같습니다. 이 복지 계획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약속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이 거대한 약속들이 전국 각지의 정말 다양한 개인과 공동체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비전을 모두에게 정말 실질적인 혜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또 무엇일지 각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년 복지 정책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